안녕하세요. 경제적, 육체적 어려움으로 힘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희망적인 결과를 만들어드리는 산재 가이드입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치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업무상 재해로 뇌혈관 질환, 외상에 의한 뇌손상, 척추장애나 진폐증 등 흉복부장기, 장애 등을 얻은 근로자는 산재보상보험법상 치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일상생활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근로자가 장기요양을 하다 사망하는 경우에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업무상 재해에 따른 상병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10년 이상 근로한 A씨는 공사 현장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동료에게 빠른 시간 내에 발견되어 다행히 사망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A씨가 쓰러진 원인은 업무상 과로였습니다. 동생의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망하기 전 6개월 동안 연장 근로를 마다하지 않았던 A씨의 일주 평균 근로시간은 62시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 뇌지주막하 출혈을 승인받았고 후유증인 편마비로 장애 제3급 사모 결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좌측 편마비로 인해 정상적인 거동조차 불가능하여 대부분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러한 10년간의 와병 생활에서 얻은 것은 고혈압의 악화에 따른 심부전이었습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여 혈액투석을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심신은 더욱 쇠약해져 결국 사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A씨의 직접 사인은 폐혈성 쇼크, 중간 선행 사인은 상세불명의 폐렴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A씨의 사망 원인은 업무상 재해에 따른 상병인 뇌지주막 하출혈과는 관련 없는 별개의 질환으로 보입니다.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사망일 때 지급되는 산업재해보험법상 유족급여를 청구조차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A씨의 배우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었는데요. A씨는 뇌지주막하 출혈에 따른 좌측 편마비가 함께 왔습니다. 이러한 편마비는 연하장애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운동 부족과 스트레스로 인해 고혈압이 발생할 확률도 일반인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A씨의 직접 사인인 폐혈성 쇼크는 고혈압의 악화에 따른 심부전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폐렴에 따라 발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좌측 편마비로 인해 연하장애, 즉 씹은 음식물을 삼키고 내장으로 내려보내는 작용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이것이 흡인성 폐렴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흡인성 폐렴은 기관지 및 폐로 이물질이 들어가 생기는 폐렴으로 식도가 아닌 기도로 음식물이 들어갔을 경우에 흔히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A씨의 직접 사인인 폐혈성 쇼크는 심부전과 흡인성 폐렴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인 뇌지주막하 출혈과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다른 요인의 작용에 의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A씨의 배우자는 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언급한 종류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의 주된 특징은 거동을 못하여 장기간 침상에 국한된 상태에 있으면서 신체가 급격하게 쇠약하여 기대여 명에 훨씬 못 미치는 나이에 사망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근로자에게는 오랜 와병 중에 운동 부족과 스트레스로 인해 다른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얻은 상병과 사망 원인이 전혀 관련 없는 것처럼 보여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제대로 기억해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산재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산재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